아이 뭐 나 지금 수술 안 하고 좀 해보고 내년쯤 할 거야.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술할 수 있는데 내년에 할 수 있다?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수술 안 하고 1년 지나면 거의 수술 못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어요. 잘못 결정을 내린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린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서 어떻게 행동에 옮기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환자를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현명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막상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적인 동요가 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부인하는 거죠. 내가 무슨 암이야.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아픈 데도 없고 이거는 오진일 거야. 그래서 더 큰 병원을 가서 조직 검사까지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암이야. 그럼 그때는 이제 분노죠, 분노.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암이야. 내가 정말 나름대로 건강식으로 먹고 운동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술, 담배도 많이 안 하고 뭐 이랬는데 왜 암이야. 나쁜 짓 많이 한 놈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무슨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전의 생활을 되찾아야지, 또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노력을 해요. 열심히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보완대책 치료도 하고 영양제도 막 선택해서 드시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 단계를 간다 그래요. 만약에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진단이 늦게 발견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뭐 밖에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가족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이제 막 가족한테도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일단 환자나 보호자가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또 가족들이 지지를 잘 해주시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기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하나씩 치병을 위한 노력을 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여명을 이야기할 때 치료율, 완치율, 이게 이제 5년 생존율을 보는 거잖아요. 무슨 암 몇 기는 몇 프로다. 이거는 통계일 뿐이에요. 본인한테는 0% 아니면 100%예요. 예전과 달리 항암제도 좋은 게 많이 나왔고 수술 기법도 좋아졌기 때문에 대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좋은 결과가 있어요. 노력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너무 그런 데이터에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 환자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포기하지 않아야지만 적극적이 될 수 있어요. 노력 안 하시는 분은 이제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식이가 됐건 운동이 됐건 대체의학적인 치료가 됐건 대학병원에 항암이 됐건 열심히 하는 분은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을 하시면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암 환자들이 이제 그래요. 일단 마음이 갈급하니까 원장님 저 다 참을 수 있으니까 빨리 암을 없애는 치료를 좀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자들이 뭐가 됐든 운동이 됐든 항암이 됐든 식이요법이 됐든 너무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 거를 설득해서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자, 대학에 지금 항암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항암의 부작용에서 해방시켜드리는 거예요. 부작용을 완화시켜드리는 거고 암이 진행하면 암에 의한 합병증이 나타나요. 그거를 또 약화시켜주는 거다. 이걸 우리 완화치료라고 그런다. 완화치료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통증 조절입니다. 나 진통제 안 먹어요. 진통제 몸이 얼마나 나쁜데 나 참을 수 있으니까 암만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암의 투병이 딱 눈 딱 감고 6개월만 딱 참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투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암을 없애면서 정상세포를 살려가는 이 치료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SNS가 너무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결정을 내린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환우들 카페하고 보니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은 사람 몸을 죽이는 거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의외로 수술 항암 방사선을 안 하고 자기가 식이요법이나 자연치료, 어떤 경우는 민간요법 이런 것만 갖고 나았다고 하는 분들이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이분들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가다가 실패하면 그때 다시 대학병원 가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현대의학이 암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크게 딱 세 가지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그 세 가지 중에서 수술이 절대적인 치료예요. 사람들은 모든 암이 수술, 항암, 방사선을 다 하고 계속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양한 암에 다양한 기수의 환자들이 오는데 우리 병원 환자 중에서 그나마 그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몇십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돼요. 수술은 전이가 가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번 근치적 수술했으면 그 다음에 근치적 수술은 없어요. 우리 양성 종양은 그 종양 껍질이 비닐 껍질 같은 게 싹 랩핑을 싹 싸고 있어요. 지방종이라든지 이런 거 싹 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종양 전체가 그냥 수술할 때 쏠콩이라고 해요. 쏠콩. 쏠콩하고 싹 나와. 근데 악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닐로 포장이 안 돼 있어갖고 삐쭉삐쭉 튀어나와갖고 주위 조직에 막 침범돼 있고 껴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쏠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암이라 할지라도 근치적으로 다 떼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가 파들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수술 뭐 3번 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근치적인 수술이 안 되니까 완화적 목적으로 수술한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방광암이죠. 원래 근치적 수술을 하면 방광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방광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종양 보이는 것만 조금 긁어내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 1년 정도 되면 또 재발해. 그럼 또 긁어내는 거야. 이런 거는 근치적 수술이 아니라 완화적인 수술이 되는 거죠. 근치적 수술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도 한 번밖에 못한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 배짱이야. 나 지금 수술 안 하고 좀 해보고 내년쯤 할 거야.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술할 수 있는데 내년에 할 수 있다?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수술 안 하고 1년 지나면 거의 수술 못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어요. 이런 분도 있다니까. 왜 수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교수님이 나한테 왜 수술해야 되는지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외과 선생님이 그 환자한테 설득을 한 다음에 수술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내가 설득을 당해야 수술하는데 나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의사가 손해예요? 환자가 손해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인데 사람들이 모든 암에 방사선을 다 하는 줄 알아요. 방사선 치료를. 그것도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방사선은 원칙적으로는 흉부만 할 수 있어요. 아무데나 못 쏘아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흉곽, 그래서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뭐 식도암 정도를 해요. 그래서 복부나 골반은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요즘은 방사선 장비가 아주 발전을 해서 부작용이 옛날보다 훨씬 줄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방사선 안 하면 대책이 없다. 그럴 때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으로 올해 오른쪽 유방암에 방사선을 했어. 30번을 했어. 근데 3년 후에 재발했어. 또 하냐? 못해요. 방사선도 한 부위에 한 번 하면 2번 못합니다. 한 번의 기회예요. 그 다음 이제 항암인데 사람들은 이제 의학이 엄청 발전했으니까 모든 암에 항암제가 철철 넘치고 뭐 표적 항암제도 있고 뭐 면역 항암제도 있고 앞으로는 암 백신도 있다니까 하면 되지. 근데 내가 지금은 안 할 거야. 내 나름대로 식이요법도 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할 거야. 실제로 이 암에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항암제가 있는 암이 10개가 안 될걸요. 10개가 안 될 거예요. 비뇨기과 쪽 암이 아직까지 항암제가 확실치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립선 암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호르몬 치료까지 다 끝났는데 이게 어디 딴 데로 전이 가면은 다른 암에 쓰는 항암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힘든 항암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제발 수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검사해가지고 수술 가능하다고 나오게 해주세요. 항암제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복막암은 칼을 대면 전이가 빠르다. 이거는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수술을 하면은 당연히 종양에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물로도 씻고 꺼주로 닦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그 정도의 암세포는 수술하고 흩어져 있는 정도의 암세포는 일반인도 암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정도니까 그걸 걱정해서 수술 안 한다? 그거는 내가 암세포 전이 갈까 봐 나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라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 안 하면 그게 엄청나게 빨리빨리 자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칼 대면 안 된대. 그래 수술 안 해. 그리고 또 항암하면 면역세포 다 죽어서 금방 재발되면 방법이 없대. 내 아는 사람 항암하다 다 죽었어. 방사선 치료하면은 핵 오염돼 가지고 백혈병 걸린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대학병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사실 대학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로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병원 전부 암 환자인데 그나마 3개밖에 할 수 없는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20-30명에 1명도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은 그걸 못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암 환자의 대부분이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건강검진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재검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확실하게 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바로 이제 대학병원에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겠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병의 이 상태에서 어떤 병원에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야 되냐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뭔가 암이 의심됐다고 1차 의료기관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진단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단해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어느 대학병원에 어느 교수님한테 가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이 대학의 이 교수님한테 가시면 가장 좋고, 그러면 제가 그 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서 진료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지방 출신인데 지방 분들이 다는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을 신뢰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럴까? 똑같은 시스템인데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데면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제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우리 아내가 고생만 했는데 암이라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에 가야지, 나중에 내가 후회가 없지.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러한 생각들을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 만약에 자기 와이프가 유방암인데 서울 와서 치료한다. 그러면 아무리 초기 유방암이라 할지라도 1년간은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와야 돼요. 검사하고 수술, 항암, 방사선까지 하는데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게다가 호르몬 치료까지 하면 5년 동안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야 돼요. 그리고 항암할 때 힘들잖아. 힘든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도 똑같은 치료를 하니까 그렇게 온 가족이, 특히 환자가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죠. 위암이다. 부산의 A대학의 위암센터에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속된 말로 밥 먹고 위암만 수술하는 분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1, 2년 수술해보면 테크닉인데 속된 말로 도가 트지 않겠어요? 50만 건 한 사람하고 60만 건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거이지 않을까. 그리고 수술은 교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펠로우라든지 레지던트 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거든요. 팀 플레이가 되는 거지 어떤 의사 한 사람의 신비한 재주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행된 암이라든지 아니면 재발전이 됐는데 항암제가 더 이상 마땅한 게 없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표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는 교수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적인 치료가 없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암이라든지 아주 재발 전이가 돼서 치료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든지 이럴 경우를 빼놓고는 어디를 가도 검사 스케줄이나 치료 스케줄은 동일하게 갑니다. 암이라는 건 그래도 오랫동안 그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암들,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전국의 모든 암센터에도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암을 구태여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올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